오늘은 날씨가 참 많이 춥네요. 어제까지 좀 따뜻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출근하면서 왜 이렇게 춥지 하면서 출근을 했어요. 지난주에는 좀 일이 많아서 잠도 계속 못 잤고 피곤했고 마음도 많이 아픈 일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출근하는데 추운 날씨에 마음도 좀 더 춥더라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1년 한 3개월 전에 길에서 구조해서 키웠던 반려견을 무지개 다리 건너로 보냈습니다. 처음 구조할 때 아이가 많이 아팠었고 아마 너무 많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주인이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태였었죠. 차 문을 열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길거리 생활을 했던 유기견 이 아이가 자기를 좀 데려가라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견종이 뭔지도 알 수 없는 이 아이를 안고 동물병원에 갔죠. 남편이 그렇게 동물병원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단 맞을 짓을 하나 했다고. 저희가 강아지 4마리를 기르고 4마리를 17년 동안 기르다가 보낸 지 이제 마지막 아이를 보낸 지가 3년? 다시는 기르지 않겠다고. 사실은 그 결심과 상관없이 또 아이를 구조해서 병원에 데리고 왔죠. 그렇게 인연을 맺은 지 1년 3개월 되었네요. 그리고 그 1년 3개월 동안 남편이 시골살이를 했으니까 아이랑 양평에서 1년 3개월 동안 둘이 살았죠. 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를 본 거네요. 참 이쁜 짓을 많이 했던 아이고 길거리 생활을 한 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강인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호흡이 좀 곤란해지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병원에 갔더니 기관지 폐색 이라고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아이가 한 5일 동안 약을 먹고 산소방에 들어갔다 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참 눈물겨웠던 장면은 그 5일 동안 아이가 한숨을 못 잤는데 잠이 들면 코로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곤란에 빠져 죽는 거예요.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졸면서 깨어있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밤을 새서 이 아이를 지켜보면서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이를 붙들고 이제 그만 가라고. 아이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이름은 구름이었네요. 근데 제가 그냥 왠지 구름 그러면 구름처럼 왔다 구름처럼 갈 것 같아서 너무 허망할 것 같아서 기쁨을 주는 아이였으면 좋겠고 남은 생이 좀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쁨이라고 이름을 다시 개명을 하고 그 아파하는 아이 졸면서도 잠을 못 자는 아이를 붙들고 제가 기쁨아 그만 가라고 그만 가도 된다고 이제 그만 편안하게 무지개 다리 건너가라고 그렇게 밤을 같이 새면서 이야기를 해줬네요. 그 1년 3개월 동안 아이를 붙들고 시골살이를 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다니고 그랬었던 남편은 감히 그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기쁨아 그만 가라 얘기를. 그러던 아이가 밤 12시가 됐는데 문 앞에 가서 앉더라고요. 그때 그냥 불현듯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가 아빠랑 지냈던 양평에 가고 싶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시 넘은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남편하고 양평을 내려갔죠. 제가 안고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이는 한순간도 정말 1초도 운전하는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않더라고요. 마치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를 구조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었던 사람을 눈에 담고 싶은 것처럼 제가 기쁨아 불러도 저한테 눈길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새벽녘에 양평에 도착을 해서 밤새 또 졸면서 헥헥대면서 남편을 눈에 담고 저를 눈에 담고 그러던 아이가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4마리의 강아지를 보낼 때 그 4마리가 전부 제 손에서 갔거든요. 제가 안고 있을 때 무지개 다리를 건넜으니까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쁨이는 아빠가 안고 있을 때 그냥 스스로 제 생각에는 스스로 숨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내가 만약에 저렇게 아프다면 나는 존엄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삶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이 아이를 기르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아이를 구조해서 행복을 주었었던 건지, 이 아이가 와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간 건지 아마 후자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깊은 교감을 했죠. 또 이 아이를 구조했을 당시에 이 아이와 교감하지 않았다면 4마리를 보내고 다시는 안 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 또다시 강아지를 집으로 들이는 일은 아마 교감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이겠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보내기 전날 밤에 본인이 1년 3개월을 살았던 양평에 가고 싶다고 현관 앞까지 가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앉아있는 모습도 저희와의 의사소통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희가 이런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공감하고 소통하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공감과 소통이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이를 보내면서 왜 반려견인 이 아이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까? 우린 왜 서로 소통하려고 하지 않을까? 눈빛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왜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할까?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이기심이라는 게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질 수 없다.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 그런 어떤 힘의 권력도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 힘의 권력이 작용하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조그만 4kg 남짓되는 반려견 아이와 사실 힘의 권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키우면서 보면 저희들은 항상 반려견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 4마리를 기를 때는 개가 사는 집에 사람이 얹혀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또 기쁨이를 기르면서도 그렇죠. 아이가 꼭 아침 6시면 일어나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일어나기 싫은데도 이 아이가 깨우면 일어나서 밥을 줘야 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힘은 아이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보통은 권력이 약하죠. 사랑을 많이 받는 쪽이 권력을 갖게 마련이에요. 일종의 시소게임과도 같은데 사랑을 줘야 되는 쪽이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반려견 그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기르면서 항상 사랑은 저희가 더 많이 줬죠. 그래서 우리 기쁨이는 늘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먹고 싶을 때 먹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산책을 나가도 꼭 지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의 의사소통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의사를 밝혔고 그것대로 따라줬으니까요.